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이제 통계 부분의 마지막 이제 뭐 여기 이제 앞에까지 이제 뭐 이산 확률 변수 뭐 정규 분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했지.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요 단원은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렇게 막 응용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아. 응용 문제들이 막 꼬아서 나온다거나 이런 류의 단어는 아니야. 이런 류의 단어는 아니고 단지 이제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이것저것 막 굉장히 어쨌건 통계적 추정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도 이제 이 단어 나가보면 알겠지만은 실생활과 좀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어. 실생활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 실생활에 나오는 현상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막 길게 설명하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 실제로 계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은 뭐 계산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단지 앞에 있었던 뭐 정규분포라든가 아니면은 뭐 표준 편차 뭐 여기도 다 분산 표준 편차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거를 만약에 잘 못한다 그러면 이 단어는 조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조금 앞에 것들을 확실히 하고 여기 이 단어는 그냥 부록 같은 느낌 약간. 그러니까 앞에 거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면은 이 단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는 좀 잘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말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해주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쨌건 이거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야 이런 거 이거 지금 여기는 다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뭐 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다라고 해보자. 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다 해볼게. 그러면은 폰 사용 시간을 정확히 조사하려면은 우리나라 학생들 전부를 모두 다 조사를 해야 될 거야. 그지? 우리나라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의 대학생까지 할까? 학생이라니까 대학생까지의 모든 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야지 정확한 시간이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조사하는 거 이런 거를 전수조사라고 얘기해. 전수조사. 신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좀 본 적 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폰 사용 시간 이런 걸로 전수조사를 하진 않아. 왜냐면은 야 우리나라 학생들의 폰 사용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대강 그냥 러프하게 조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전수조사하진 않아. 전수조사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인구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인구는 대강 조사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구 같은 경우는 꼭 가가호 방문해서 너희 집 몇 명이야, 뭐 몇 명 낳았어, 뭐 이런 거, 이런 인구 조사를 꼭 할 때는 모두를 다 조사해야 한다는 거지. 이런 인구 조사할 때는 전수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전수 조사의 안 좋은 점은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나라 인구 어떻게 다 해, 알지?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막 하진 않아.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전수 조사를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은 자 전수조사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 폰 사용 시간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봐. 그럼 전수조사했어? 야 우리나라 한 1,000만 명 정도 되나? 학생들의 폰 사용 시간의 평균을 구하고 뭐 분산도 구하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해. 이야, 돈 들여가지고 막 엄청나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했어. 평균 뭐 m이라고 놓고 분산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놨어. 그래 봤자 야 다음 해 또 조사해? 다음 해 조사하면 또 달라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폰 사용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전수조사하진 않아. 알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쳐봐. 이랬을 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그냥 평균이라고 하지 않고 뒤에 이제 뭐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모평균, 얘를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해. 알겠지? 어미 뭐 써가지고. 그러면 계속 여태까지 강조했듯이 이렇게 전수조사를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일정 부분 몇 명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광진구에 있는 뭐 2,000명 학생을 조사한다. 그럼 걔네들의 평균을 조사하면 대강 뭐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을 뽑아내. 1000명이든 2000명이든 혹은 100명이든. 알겠지? 그래서 이런 뽑아내는 행위를 추출이라고 얘기해. 추출한다. n명을 추출한다 라고 얘기해. 그래서 그 n명을 추출해서 나온 요렇게 나온 몇 명 정도, 알겠지? 뭐 1000명이면 1000명. 자, 이런 애들을 표본이라고 얘기해.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의 표본을 뽑아낸 거야. 학생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중랑구에 뭐 저기 어디 송곡남고 아니면 뭐 여기 원묵고 뭐 이런 학생들 한 500명을 뽑았어.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과 얘네들의 분산과 그 다음에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뭐 대강 비슷하지 않겠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뭐 폰 사용 시간에 평균을 대면 뭐 한 10시간 정도다 라고 했어. 10시간 정도면 뭐 전국 애들도 대강 한 10시간 하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일부를 뽑아내서 평균을 낸 거를 이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대강 이런 걸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시청률도 마찬가지. 시청률도 뭐 전국에 있는 사람들 가가고 다 전화해가지고 알아볼 수 없잖아.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알아볼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구한테만 전화해서 일부 표본들만 조사해서 그래서 평균을 내서 얘가 시청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표본들의 평균을 보통 X바라고 나타내. 그 다음에 표본들의 분산, 표본 분산, 이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S제곱을 나타내고 표본 편차를 S라고 나타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본을 뽑았는데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정말 적게 뽑았어. 만약에 한 5명 뽑았어. 5명 뽑았는데 얘네들 핸드폰 사용 시간 이거 보니까는 뭐 어떤 애는 2시간, 어떤 애는 3시간, 어떤 애는 4시간, 어떤 애는 5시간, 어떤 애는 6시간 이렇게 나왔다? 그럼 표본 평균은 뭐야? 5분에 다 더해준 거 4. 뭐 이런 식이 되겠지. 계산은 똑같아. 그치?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폰 사용 시간을 조사하는데 뭐 만약에 표본을 어디 송곡남고에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애들 걔네들을 표본을 뽑았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걔네들은 만약에 폰을 뭐 아주 이용을 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들은 폰을 뭐 하루에 뭐 30분밖에 이용 안 해. 그럼 평균이 30분 나왔어. 그런 평균을 전국 학생들의 폰 사용 시간의 평균이라고 쓰기에는 무리가 있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단 말이야. 오차를 줄이자고. 오차를. 그럼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인원수를 엄청나게 많이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만 인원수를 엄청 많이 해서 뽑아낸다고 해봐. 아니면은 뭐 여기 대치동에 있는 뭐 고등학생들만 뽑아서 인원수 다 뽑아내가지고 뭐 평균을 낸다고 쳐봐. 그러면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잖아. 알겠지? 집단마다 다르니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요 모평균을 구하려고 그럴 때 여러 집단에서 추출을 하자고. 여러 집단에서. 어디는 여기 뭐 원묵초등학교 뭐 1학년 3반. 그리고 뭐 어디는 저기 어디 뭐 대구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뭐 3학년 1반. 그리고 또 뭐 어디에 있는 뭐 저기 제주도에 있는 뭐 중학교에 2학년 3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표본을 많이 추출하잔 말이야. 그럼 표본을 많이 추출해서 요 각자 표본에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자 표본에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표본에 평균을 구하면, 그러니까 이 표본의 평균이 아니라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하면, 그러면 어때? 모평균과 좀 비슷해지게 좀 유의미한 평균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어? 물론 100% 같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수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자잘한 오차 같은 건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표본들을 뽑았어. 수없이 많은 표본. 그러니까는 한 집단에서 1000명을 뽑는 것보다는 10집단에서 100명을 뽑자 이거야. 100명씩 10집단을 뽑자 이거야. 그러면 좀 더 정확해진다 이거야. 이해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아진다 이거야. 물론 같진 않겠지. 하지만 정확하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는 거다. 알겠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 표본 평균의 분산 어떻게 구하냐? n명을 추출하잖아. 그러면 n으로 나눠주면 돼. n분의 시그마 제곱. 왜 그래? 알아도 알겠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자 시그마 x바. 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요거는 이거 루트 붙이면 되는 거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꼭 잘 기억해도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실은 내가 구구절절 뭐 이것저것 설명하긴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실은 이거 하나야. 요거.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게 계산할 때 이제 이걸 쓰는 거거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잠깐 멈춰놓고 감상을 하든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자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어떤 학생들의 뭐 우리나라 학생들의 폰 사용 시간을 이제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면 좋지만 가장 정확하지만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뭐 인력도 낭비가 되고 거의 불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한다. 알겠지? 그러면 자 모평균, 모분산, 모표현 편차. 그러니까 전수조사 했을 때 평균과 분산과 표현 편차를 이거라고 했을 때 표본을 뽑았을 때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표본의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나의 표본만 뽑으면 한 집단만 뽑으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여러 분류의 표본을 뽑는다. 그렇게 해서 표본을 뽑은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 표본을 뽑아서 뽑은 평균 표본에서의 평균 이 표본 평균의 평균 알겠지? x바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여기 모평균과 거의 흡사해진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현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 거다 라고 알아두도록 하세요. 왜요? 잠깐 멈춰놓고 외우도록 하세요. 자 잠깐 멈춰놓고 감상했지? 그 다음에 요것도 잘 외우시고 자 그럼 문제 풀어가도록 해볼게. 자 대표 유형 자 대표 유형 49번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얘가 n이야. 자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 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자고. 확률 변수 x. 자 그럼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정규분포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평균 x의 평균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지? 곱해서 더해주는 거지. 그러니까는 1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0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럼 4분의 다 더해주는 거지. 몇이니? 50, 100 4분의 100 4, 2, 8 4, 5, 20 그럼 평균은 250, 25 그 다음에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지. 기억나? 제곱의 평균 자 1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900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600 곱하기 4분의 1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25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지. 괜찮아? 뭐 이런 거 다 암산 가능하지? 125 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 자 표본 평균 x의 평균은 이거랑 똑같아 그랬어. 원래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평균과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25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러면 이거 5명을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5분의 125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이해만 앞에 있는 거 이해만 잘 해주면 돼. 그리고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야. 내가 잠깐 얘기했던 아까 살짝 내가 정규분포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여기서 정규분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왜냐하면은 확률 변수 x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러면은 표본을 뽑았을 때의 요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라. 알겠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니까는 뭐 정규분포 쓸 일 있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유제도 하나 할게. 49-2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바로 나왔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자,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 바에 대하여 자,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2x 평균은 얘가 평균이지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 표준 편차는 어때? 요거 반이 아니라 요거 루트 붙인 거 8이 되는 거잖아. 근데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 그 n이 100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x반은 그대로 써주면 되지. 이거는 똑같지. 표본하고 상관없이 1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반은 표준 편차는 어때?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10분의 8, 5분의 4 그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도록 할게. 실은 내가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좀 어색하다잉. 대표용 50번. 자, 어느 회사에 대표용 50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핸드크림의 무게는 평균이 50g이고 표현 편차가 16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핸드크림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을게. 그러면은 자,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이 50이고 표현 편차가 16. 그러니까 이런 거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어색해하면은 이 단어는 아예 못 한다. 이거를 100%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도록 하세요. 자, 이 회사에서 핸드크림 중 이미 추출한 제품 64개에 자, 여기서 n이 64야. 무게의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뭐 어쩌고저쩌고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자, 제품을 64개를 이미 추출했어. 그러면은 자, 이거의 평균은 이제 표본 평균은 이거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이제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면 평균은 뭐겠어? 그치, 똑같다 그랬지. 50. 그 다음에 자, 표현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루트 n 8분의 시그마 16. 그럼 2네. 그럼 2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제품 64개 무게의 평균이 48 이상 54 이하래. 자, 이건 새로운 문제. 앞에 정규분포에서 굉장히 많이 했지. 자, 무게의 평균 x바가 48 이상 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자, 이거 표준화하지. 표준화하면은 자, 젯은 모르면 안 된다. 젯은 어떻게? 이거는 2분의 시그마분의 48 마이너스 50에서 시그마분의 54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얘는 b는 젯은 몇이야? 마이너스 1에서 1 54에서 50을 빼는 거지.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얘는 0에서 1까지가 요거니까 0.3413 더하기 0에서 2까지가 0.477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제 요거 표준화 시키는 거 기억나지? 시그마분의 x-m에서 시그마분의 여기도 x-m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자, 아래에 50-2번.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 표현 편차가 12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빵 한 개의 무게를 x라고 놓을게. 그러면은 자,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이고
표현 편차가 10인 정규 볼따른데 이때 이 회사에서 빵 9개를 한 상자에 넣어서 판매한대. 그러니까 빵 9개를 이미 추출하는 거지. 그리고 그 n이 9인 거야. 그러면 그때의 확률 변수 x는 그때 확률 변수 x도 얘도 정규 볼따른다 그랬어. 그럼 150, 자 3분의 이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3분의 10이니까 4의 제곱. 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했는데 빵 한 상자의 무게가 1296g 이하가 돼야 된대. 이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불량품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빵 한 상자의 무게가 1296g 이하일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 알지? 그럼 빵 9개를 이미 추출해서 상자를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요 X바가 몇 g이야? 1296g. 근데 잘 생각해야 돼. 빵 한 개의 무게가 아니라 9개를 한 상자에 넣는 거잖아. 그럼 그 안에 빵이 몇 개 들어있어? 9개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이니까 이거에 9를 곱해야 전체 9개의 빵 무게가 나오겠지. 괜찮아? 얘가 1296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야. 괜찮아? 그럼 얘도 뭐 p x는 9, 1은 9, 9, 4, 36, 9, 4, 36 x바가 144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했지. 그럼 자 표준화하자. 그럼 표준화하면은 자 얘는 p zet은 어때? 144 마이너스 150을 4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얘는 p zet은 몇이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마이너스 2.5이야. 그럼 마이너스 2.5이야. 여기도 마이너스 2.5이야.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0.5에서 빼기. 이거 전체가 0.5잖아. 0.5에서 요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알겠지? 그럼 0에서 2.5까지 위에 있어. 대표형의 표 0에서 2.5까지가 0.4938이니까 요거 값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괜찮아? 잘 알아두도록 해. 이제 야 4분의 6이 2분의 3이구나. 그럼 1.5네. 마이너스 1.5. 그럼 마이너스 1.5를 빼주면 되는 거야. 0.4332 얘를 빼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계산 틀리지 마라잉. 계산 나만 틀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냐?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단어이다. 자, 모평균의 추정.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아까 자, 여기서 뭐야 이거? 자, 아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어. 근데 이런 모집단에서의 평균과 분산 표현 편차는 전수조사를 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표본을 구해서 평균을 구했단 말이야. 근데 표본을 하나만 추출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이 모평균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표본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서 이런 각자의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서 그렇다면 이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평균과 같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 이제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정확히 똑같을 수 있어? 없지. 야, 아무리 그래도 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 물론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 우연히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자 표본 평균이 만약에 여기다 아래에다 쓸게. 이제 표본 평균이 다른 색으로 할까? 자, 표본 평균이 무슨 색? 검은색으로 할게.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사용 시간이 30시간이 나왔어. 그러면은 자, 진짜 모평균, 정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의 평균은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봤어. 너 이씨 정확히 얘기 안 하면 너는 1시간 내로 죽는다. 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30시간이에요.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면 대강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평균 어쨌건 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30시간이 나왔으니까 대강 전수조사에서 모평균은 한 25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럼 거의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수학적으로 딱딱딱딱 구해왔지만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완전 100% 정확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을 알았을 때 모평균을 추정할 때 어떻게 수학적으로 좀 있어 보이게 추정을 할까? 라는 걸 이제 생각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모평균의 추정을 나타내는 계산 방법이야. 이제 왜 나온지는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건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뭐 어떤 후보의 뭐 지지율이 뭐 30%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러면 좀 부담되잖아. 30%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30%야?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거 전수조사 한 것도 아니고 몇천만 명만 물어본 건데 이거 30%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대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지지율은 뭐 28%부터 뭐 32% 사이다. 28%부터 32% 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래 뭐라고 하냐면은 뭐 신뢰도 뭐 95%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신뢰도 95%.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지지율이 28%부터 32%가 나왔는데 요 정도면은 95% 정도는 맞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야 100%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0% 맞게 하려면 이 사람 지지도 뭐 0%부터 뭐 한 뭐 95%까지 지지도가 나왔어. 0%부터 95%까지 지지도가 나왔어요. 이러면은 100%의 신뢰도를 나타낼 수 있지만 근데 정확하지가 않잖아. 우리가 바라는 건 이게 아니잖아. 대강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정확한 평균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아래에다가 우리가 구한 평균은 신뢰도 몇 프로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기상청도 마찬가지야. 오늘 비올 확률 85%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뭐 85%라고 했으면은 비가 와도 그래 기상청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뭐야 이씨 85%밖에 안 되는데 비가 왜 왔어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비가 올 확률이 85%라 그랬는데 실제로 비가 왔어. 그럼 뭐 괜찮네. 근데 비가 올 확률이 85%였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 뭐 안 올 확률도 한 15% 됐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면피를 위해서 이렇게 신뢰도를 이렇게 몇 프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 모평균의 추정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표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을 조사를 했어. 표본 500명을 조사했는데 뭐 만약에 x바의 평균이 뭐 m이 나왔고 그리고 m이 아니지. 미안. 이제 요 단원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 자, 지금 이제 모평균의 추정 봅시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이 있다고 쳐봐. 모집단도 이제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게. 어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면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자 지금 크기가 n인 n명인 사람들을 뽑았어. 이미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할게. 이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할게. 이랬을 때 요 x바를 이용해서 요 모평균을 추정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수학적에서 이동한 단원에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 지금 신뢰도 95%, 신뢰도가 95%일 때, 그 다음에 신뢰도 99%에서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는 도 하다 보면 외워질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가 되는 거다. 괜찮아? 이제 그 다음에 99%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어쨌건 신뢰도가 올라가려면 구간이 더 넓어져야겠지. 그래서 x바 빼기 1.96이 아니라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정규분포표에서 표준화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야. 표준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요게 있다는 거 알아도 우리 옛날에는 외웠었는데 지금은 그냥 보기에 다 나오더라고. 보기에 다 나오니까는 그냥 그걸 보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는 이 공식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요 1.96, 2.58 신뢰도 95%에서 신뢰도 95%에서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요거 1.96을 곱해주고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2.58을 곱해준다는 거. 요거는 나온다 이거야. 요건 나오는데 다른 거 안 나와. 다른 거 안 나오니까 요거를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대표용 51번. 자, 대학 수학 이렇게 말이 많은데 뭐 계산은 이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나영. 응시한 수험생의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현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지금 수험생의 점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게. 점수는 지금 평균이 M이고 그 다음에 표현 편차가 1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시험을 본 수험생 중에서 2005명을 이미 추출하여 점수를 조사하였더니 자, N이 2500이면 2500명을 하였더니 평균이 65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평균 65점이면은 이제 표본의 평균이 이제 65점이라 자, 지금 x바가 65점이야. 그럼 요것도 똑같겠지. 자, 그래서 모평균에 대하여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됐어? 표본의 평균이 65점이면은 물론 얘가 그대로 되진 않지. 여러 가지 표본 평균을 구해서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표본 평균만 보고 모평균을 추정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신뢰도 95%에서의 신뢰 구간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1.96 나왔지. 0.95가 95%야. 그러니까 1.95로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M의 범위는 공식 그대로 외운 대로 x바 6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2500분의 시그마 15 이상 65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500분의 시그마 15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신뢰도 99% 구하면 여기가 2.58이지 0.99는 2.58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를 2.58로 고쳐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 계산 자체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도 해볼게. 자, 직장인 9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출근 소요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45분, 표현 편차가 12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00명, n이 900이야. 900명이 추출했더니 평균이 45, x바가 45. 그 다음에 표현 편차가 10이었습니다. 시그마가 12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직장의 출근 소요 시간을 평균을 m이라고 할 때 출근 소요 시간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모평균의 신뢰도 99%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면 m은 자 x바 45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900분의 시그마. 자, 근데 자, 이 시그마는 이미 추출해서 나온 시그마야. 원래 아까 기억나? 아까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자 x바 마이너스 뭐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였어. 그 여기도 마찬가지.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했을 때 얘는 모 표준 편차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 모 표준 편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모 표준 편차는 표본을 뽑았을 때 표준 편차랑은 엄연히 다른 거란 말이야. 하지만 이렇게 인원이 상당히 많잖아.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크면은 그냥 요 표준 편차를 이미 추출했을 때 나온 요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 표준 편차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확신을 가지고 해. 45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900분의 12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의 길이. 자, 신뢰도의 길이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아까 자 95%에서 신뢰도 구간은 평균의 신뢰도 구간은 뭐였어? 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였잖아.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요 사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길이면 어떻게 해? 그럼 빼주는 거지? 자 이거에서 이거 빼주면 x바 없어지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95%에서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고 신뢰도 99%에서의 신뢰 구간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뭘.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 자 표현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가 15라 이거지.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자 지금 95%니까 1.96이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기억나지?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잖아. 얘가 2 이하가 되도록 요 n값을 구하라 이거다. 알겠지? 그럼 일로 보내주면 되겠지? 그럼 루트 n은 1.96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은 뭐 n은 몇이니? 864.36 이상이래. 그럼 865명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 거 얘도 마찬가지. 요거는 두 개 다 할게. 자, 어느 공장에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 자 시그마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공장에 생산한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6g 이하가 되도록 하면 적어도 몇 개의 제품을 이미 조사해야 되는가? 위에 거랑 똑같아. n값을 구하는 거야. 자, 99%니까 2.58이잖아. 그러니까는 요거 뭐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얘가 0.6 이하가 돼야 된다 이거지. 그 여기서 n값 구하면 되는 거다. 알겠지? 아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신뢰 구간을 할 때 0.99가 2.58이 아니라 그냥 3으로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온다잉. 항상 여기에 2.58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 나온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2.58이 아니라 0.99의 확률은 0.99의 확률 그러니까 3까지의 확률이 0.99다.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올 때도 있어. 숫자가 다르게 나오면 여기다 2.58이 아니라 3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요걸 따라가도록 해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52-2번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했다. 그럼 이건 2.58도 아니라 뭐 1.96도 아니기 때문에 곱해줘야 될 걸 몰라? 이제 자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였습니다.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95%로 추정했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 괜찮아? 근데 이 1.96을 모른단 말이야. 신뢰도 알파가 나올 때 여기 숫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비워놓게. 알겠지? 알파 %에서
여기 들어갈 숫자를 모르니까 그냥 비워둘게. 그러면 자,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그러면은 2 곱하기 이거 모르니까 네모 곱하기 4 루트 4분의 시그마 이렇게 썼더니 실내 구간의 길이가 2였습니다. 얘가 2가 된다 이거지. 괜찮아? 그럼 뭐야? 그러면 이거 네모 곱하기 시그마가 2야. 2란 소리야. 그랬을 때 동일한 신뢰도로 동일한 알파 퍼센트 신뢰도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네모로 똑같아.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0.5가 되는데 그러니까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네모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0.5 2분의 1이 돼야 된대. 이때 n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어렵지 않아. 뭐야 네모 곱하기 시그마 얘가 2잖아. 그치? 그러니까 4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2분의 1이라 이거지. 그럼 루트 n은 4, 2, 8이니까 n은 64.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하세요. 알겠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어쨌건 뭐 뒤에 이제 연습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를 뭐 또 올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뭐 정규적인 수업은 이게 마지막이야. 확률 통계하는 거 수고했고 어쨌건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따라줘서 고맙고 어쨌건 뭐 마지막까지 결과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